근데 사실 국회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여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처리가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회가 2시간 35분 만에 본회의 열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도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대로 하겠다. 차분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18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오락가락 행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추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고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냈다가 또 당사로 당사에서 본관으로 장소를 바꿨다가 재공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본인은 표결에 참여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당 내에서도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단히 무책임한 게 원내대표잖아요. 본회의장을 지켰어야 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바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혼란한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듯한 또 방조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게 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행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놓은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혐의가 맞다면 내란 방조죄로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적절하게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랬으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버림받았을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주도권은 급속하게 한동훈 대표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분명히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지셔야 한다. 그것은 사퇴로서 1차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뭐 그렇게 과격한 스타일은 아니었고 관료일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원래 보통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 사실 개인적으로 지나친 엄격주의를 좀 배격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늘 그런데 뭘 그거 가지고 뭐 자잘한 거 가지고 막 하냐. 세상에 진짜 나쁜 놈이 있는데 나쁜 놈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생각도 좀 하지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추경호 의원의 행동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김상욱 의원 주장에 따르면 5번이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바꿔서 알려주고 물론 상황이 긴박하니까 실수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참석 않고 본청과 떨어진 당사로 계속 의원들을 소집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의결 정죽수를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라고밖에 전혀 생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투톱 중에 한 명이 그걸 생각 못했다면 그것도 자격이 없는 거고 헌법기관으로서 무도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서 장수영님이 얘기하신 대로 방조했다. 사실은 도우려고 했다라는 의심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표결 방해 행위로 보인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제 오늘 새벽이죠 할 때 브리핑할 때 제가 눈에 거슬리는 눈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었어요. 계엄령 해제 건의 표결을 하려는데 우원식 의장에게 전화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하고 뭘 할지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그걸 안 받아들였기에 망정이지 받아들여서 마치 추경호 의원이 우리도 같이 뜻을 모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쇼를 한 것처럼 보여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동안에 만약에 그 본청 안에 들어온 군인들이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의결을 못하겠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시위 집회가 계속이고 저는 어차피 대통령의 무도한 계엄은 깨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2주 가면 장난컨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다쳐요. 추경호는 그걸 방조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국회 사무처가 어젯밤에 24차례 군이 헬기를 동원해서 네. 무장한 계엄군 28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CCTV를 보니까 국회에 난입했을 때 그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CCTV에 그대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했고 이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주장을 했어요. 박성태 실장님하고 성지영 앵커님이 자꾸 울고 가셔가지고 저도 막 목이 메어서 방송하기가 힘든데 김병주 의원이 아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이 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뭐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당대표를 체포하려는 것은 확인이 좀 되지 않았다. 계엄사 군인들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난입을 했다. 그래서 그 두 당대표를 좀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좀 본회의장을 목표로 좀 국회 본청으로 난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헌법과 개헌법에 의하면은요,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나중에 조사 결과로 밝혀진다면,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분명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면 국무위원 전원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 표결에. 보면은 김용태, 김재섭 의원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한계로 분류가 된다. 이제 중립지대와 친한계 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빠르게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보면은 이 표결이 결국은 이제 탄핵 소추가 네. 추진이 되고 한다면 이 정족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재석 의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친한계와 중립지대 사실 안철수 의원은 국회가 통제돼서 당사로 갔다가 나중에 해서 이제 표결에 참여를 못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탄에서 출발하는 데라고 좀 늦어서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온 걸로 지금 확인됐더라고요. 문 앞에서 이제 어떤 문에서는 들어가고 어떤 문에서 못 들어가다 보니까 통제가 되다 보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고 물론 굉장히 빠르게 이 정족수가 채워진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국회를 군인들이나 경찰이 장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 의원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맞았어요. 대권 주자였잖아요. 국민의힘의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원내대표실에서 문자 보내가지고 당사로 모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당사 갔다가 기다리다가 여기가 내가 할 일이 없네. 국회로 가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저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야죠. 국회의원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 또 변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저는 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투표 행위를 못하도록 한 추경호 원내대표만큼은 하루빨리 원내대표직에서 좀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다. 대단히 국민의힘과 여권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자격 없습니다. 권력을 보호하고 권력의 눈치 보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저런 비상계엄에 국민의힘 의원들 투표행위 못하도록 한 거는요.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받으면 당선될 수 있고 다음에 또 공천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어제 한 판단과 생각과 결정으로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4시 27분쯤에 생중계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사실은 국회 내에서는 2차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사실 본회의장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4시 반쯤 하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고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거든요. 화가 나요. 정말 나라를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거를 어젯밤 10시 30분경에 툭 던져놨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보고받고 여러 가지 결정들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2시간 30분 만에 결정했으면 바로 국무회의 꼭 사람들이 직접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급박하게 국회에서 결정했으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지 왜 시간을 끕니까? 저것도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내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도와 혐의로 의혹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 상식 수준 이하의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절차상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열었고 뭐 반대했는데 일부가 많이 반대했는데 그냥 밀어붙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뭐 제대로 다 확인은 안 됐지만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45년 만에 그것도 2024년에 이런 희대의 일이 일어났는데 국무위원들이 이걸 심의하고 집에 갔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국무위원들이 당연히 지금 국민들은 이 속보를 보고 날밤을 새고 있는데 비상되게 했어야죠. 비상대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예요. 대통령이 직접 하는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끝나고 계엄령 하네. 저 인간 하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갑니까? 또는 딴 데 갑니까? 기존 약속 되도록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은 국무위원들도 전혀 다 자격이 없는 것이고 물론 다 사퇴를 해야 되겠지만 자격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증은 그래서 애초에 심의 자체가 상당히 졸속으로 일부만 참여한 가운데 열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장관은 뭐 부재중 전화만 한 통화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거는 밝혀야 돼요.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누가 참석을 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했는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발언은 무엇인지 분명히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제적으로 밝혀야 되고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그걸 자료 요구를 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국민 앞에 밝혀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탄핵 소추도 진행이 되겠지만 검찰도 이미 내란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검찰도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내란의 죄잖아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검찰이 일단 저는 수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심우정 총장이 해야 되고 이미 끝났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친한 검찰이 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무의미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브리핑 1분 30초짜리 한 장짜리 발표문을 읽는 브리핑을 했는데 이 브리핑 끝나고 기자들이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반대했는지 내각 총사퇴할 건지 답변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탄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자들 피해서 계단으로 거의 대피하듯이 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고성이 오가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도 참담합니다. 정말. 창피해요. 참담하고. 창피하고 참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장관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계엄 해제 다룬 국무회의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고 해요. 해제를 다룬 국무회의 자체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의혹 처음으로 제기했을 때만 해도 이거 괴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현실이 됐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김민석 의원을 비판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까봐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감. 추미애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에서 계엄 의혹 제기를 하면서 김 후보자의 용도가 계엄이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정했던 것도 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충안고 라인 문제가 그때 계속 나왔었잖아요. 충안고 선후배, 방첩사령관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그 친정 체제가 계엄을 추진했던 것으로 지금 의혹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추미애 의원의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려면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못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느 군인이 저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경호처장을 했었고 상당히 믿고 충안고 1년 선배고 그런 사적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거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계엄을 실현시킨 것 같은데 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조속히 좀 밝혀져야 할 것은 뒷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했느냐? 왜? 뭐 때문에 계엄을 했느냐? 합리적인 상식적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좀 이상한데? 왜 저런 결정을 했지? 이해가 안 되네? 합리적으로 생각 못하겠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해답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만약에 이 비상계엄 문제도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됐거나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될 문제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든지 이 계엄 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양심 선언을 통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주목할 포인트가 서울경찰청장이에요. 김복식 청장이 지난 여름에 서울청장으로 됐거든요. 이분이 원래 대구, 경북청에만 있던 분이에요. 대통령이 대구로 좌천됐을 때 그때 이제 상당히 가깝게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청에서 수사부장인가 수사과장인가를 하다가 서울청에서 수사부장했는데 당시 경찰 내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서울 지리도 모르는 분이 와서 지금 서울 와서 서울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행이나 이런 걸로 왔겠지만 이런 직을 온 건 처음인데 지리도 모르는 분이 와서 보는 분이 와서 수사부장을 하냐. 말이 많아요. 초고속 승진을 해서 이번에 서울청장을 했거든요.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군인도 이제 필요하지만 사실 경찰력의 도움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저도 어제 오늘 새벽에 국회 가보니까 경찰들이 쭉 막고 있었어요. 물론 강압적인 건 별로 없었고 나중에 제가 아침 방송 때문에 나갈 때는 좀 친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게 다 포석이 아닌가. 일단은 그 뭐 결정은 즉흥적이지만 혹시나 미리 준비한 미리 포석을 좀 깔아놓은 정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경찰력 동원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면 좀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있잖아요. 네. 누가 썼을까? 과연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썼을까? 참모들 몰랐다고 하는데 과연 연설기록비서관은 알았을까?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준비를 했을까? 이 부분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담화문이나 포고령 같은 경우도 포고령도 뭐 계엄사령관이 발표는 했지만 그것들 다 대통령실에서 이거 하라라고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일을 과연 누가 실무적으로 일을 했을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그 SNS에 미치광이 대통령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 반국가 세력이다.
아시아 최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미치광이 한 사람이 박살내고 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진짜 책폐요. 국격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외신들 한국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의 있게 살펴보고 있다. 아이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아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다행이다. 안도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여행 위험 지역, 기피 지역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외국 나갔다 왔는데 일본 갔다 왔는데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일본보다 우리가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격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낳았나 그런 한탄이 좀 됩니다. 지금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그런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폭력 네? 사태 부추긴 듯한 글을 올려서 지금 누가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해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금 다른 결인데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를 하지만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셔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정 총리는 이전부터 좀 이상해졌죠. 그냥 부정선거 무조건 선거만 나오면 부정선거 이거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국무총리도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는데 그러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과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것이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상당히 이 발언들은 유감이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게 충정이에요. 누구를 위한 충정이죠? 국민을 불안케 했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결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듯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충정으로 이 비상계엄을 한 건가요? 그것이 해프닝이라고요? 밤새 우리 불안했잖아요. 저도 솔직히 주위에서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잡혀갈 것 같다. 1순위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안감에 떨었는데 고작 대권 후보였고 정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여권의 어른으로 자초하고 있는 그런 분이 이걸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홍준표 시장도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을 다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마 장성철 소장도 상당히 긴장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엄청 확인한 긴장했죠. 바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저보다 장 소장을 훨씬 싫어해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대통령실 저도 그 얘기 많이 관계자한테 들어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싫어하는데 장 소장이 훨씬 싫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얘기는 페이스북에 쓰면 자기 친구들끼리 의견 나누고 해라. 언론에서 달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상식적인 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때 이분이 우리나라의 총리였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냥 거기에서 넘어가면 되고 황교안 총리의 일은 딴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분이 다시 국회 어느 의미 있는 국회나 국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굳이 다뤄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말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상황 인식이요. 예, 이게 어떻게 해프닝입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다행히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다행히 너무 어처구니 없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국회 나가서 의회를 지킨 시민들, 당직자, 의원들의 힘으로 막아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했고 잠시나마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장기간 침해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프닝으로 치부합니까? 차기 대권을 노리겠다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은 이 말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박제가 됐기 때문에 사과하더라도 용납할 수가 없고 이분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도 강하게 비판을 받아야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탄핵은 잘못됐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개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빠르게 내서 그나마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명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탄핵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정국. 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했잖아요. 그 정도 숫자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탄핵 소추도 가능한 200석을 넘기는 숫자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박 실장님과 같이 얘기 나눴지만 느닷없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어려움을 좀 극복한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해서 나라의 좀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야당의 정말 잘못된 판단 그리고 정쟁, 억지스러움이라고 해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되물어볼게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본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어이구 잘했네. 그래도 그냥 대통령직 유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누구 특정 인물을 두고 또 진영을 옹호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말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정을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18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면 당연히 탄핵 소추는 가결이 돼야 되죠. 새벽에 좀 일찍 그 친한계 분과 좀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 계엄은 막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인데 위헌적이라고 했죠. 네, 위헌적이라고 막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메시지는 좋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앞서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했듯이 해프닝 정도도 아니고 이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다. 여기에서 혹시 뭐 보수 분열이랄지 개파에서의 우위랄지 혹은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 생각할 때 아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오히려 탄핵을 주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 분위기는 약간 이번에 나온 메시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 참담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 장관 해임, 사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약해요. 지금 대통령 탈당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낸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후에 더 네.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탈당으로 끝날 일입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가 혹시 계산기를 두드린 거냐. 저 아까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작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쨌다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바가 아니고 큰 무언가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헌법기관이라면 그리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헌법기관 아니죠. 당대표라면 이거는 중요한 부분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탈당은 정말 하찮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탈당은 그런 메시지를 왜 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찮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화면을 보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적인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공적 권한을 갖고 저렇게 국방부 청사를 왔다 갔다 경호원 대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분노가 이끌어서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권 여당이라고 보호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